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한 주의 딱 중간인 수요일까지 벌써 와 있고요. 노동절 휴장으로 월요일까지 이제 이 토일 월 3일 동안 연휴를 즐겼던 미국은 오늘 새벽에 막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끝마쳤습니다. 특별히 좋을 것도 없었는데 서프라이즈 수준의 어떤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금요일 날 한 300포인트 마이너스 나오고 나서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의 원인이 됐던 고용지표 어떤 혼선이 주말 지나고 나서 어떻게 뭐 특별하게 뾰족하게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저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만큼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급락하는 날은 어떤 이 쇼셀러들이 활약하는 공매도를 비롯한 하방 포지션이 실리는 날이고, 결국 그거가 누가 봐도 과도하다 싶으면 바로 저렇게 쇼커버 나오고 환매수 나오면서 포지션 청산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이제 요즘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이제 솔직히 이 상승과 하락에서 탄력을 많이 좀 잃어버린 느낌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는 외국인들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제 순매도 행진이 부담인 것도 분명합니다. 요즘에 이 외국인들 한국 증시에서 보면은 어떤 재료에 따라서 뭐 숏을 쳤다가 숏 커버를 쳤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등락의 어떤 이 흐름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려고 진짜 뭐 변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꾸준하면서도 진짜 한국 시장의 어떤 기운을 쭉쭉 빼놓는 듯한 매도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발 물러갔다. 만약에 이제 다음 주 9월 16, 17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안 한다고 발표를 해도 과연 우리에게는 이게 이 반등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자신이 조금 없을 정도로까지 최근에 우리 증시 이제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기분 나쁜 하락세는 과연 언제가 끝일지 확언하기는 좀 이른 시점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요, 지난 금요일과 반대의 흐름으로 이제 달러 가치는 조금 내려갔고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뭐 이 정도면 안정적인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들의 어떤 더 큰 폭의 약세 때문에 이제 환율 상승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역시 우리 증시 외국인들의 어떤 이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도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언젠가는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이제 캐리 트레이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 아시아 쪽의 어떤 자산의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는 어떤 속도 조절의 그런 느낌일 뿐이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국채금리 급락을 했다가 그 급락분만큼 오늘은 그대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건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겠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에 오늘 얼만큼의 영향을 주느냐인데, 일단 MSCI 한국지수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장 미국 하락폭을 뭐 반영한 것을 그대로 되돌림 해놓는다.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좀 무리는 사실 있어 보이고요. 지금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좀 불이익을 받을 정황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극우파 후보인 트럼프의 어떤 약진, 우리의 친중 외교,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 증시 오늘 이제 이 급반등에 있어서 또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준 분이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 점점 다가온다고 해서 미국의 이제 이 강세장은 끝날 것이냐, 워런 버핏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고요. 오늘 CNBC 인터뷰에서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대승적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의 호재다라고 보고, 미국 경제 회복세는 6년 차에 지금 접어들어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물론 달러 강세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수출업종에는 악재이겠지만, 결국은 이제 유로존에는 아직도
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이제 금리를 비롯해서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출에 있어서 환차손은 일부 있겠지만 그만큼 유럽 시장이 경기가 살아나는 데 대한 어떤 혜택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득실을 따지면 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좀 한물 간 IT주라고 할 수도 있는 IBM을 비롯해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상 저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도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날은 싸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오르는 날은 오른다고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크게 보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시장을 떠나거나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일주일 정도 남은 이제 이 9월 FOMC에서 진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이제 뭐 현재 비율로는 뭐 30% 30% 미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금리를 이제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이제 여론이 더 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한 이제 결과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IMF를 비롯해서 이제 이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9월은 섣부르다 이렇게 이제 저지를 하고 나섰는데, 오늘은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좀 뭐 많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천재기가 있는 인상이죠, 전형적으로.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면 뭐 스펙은 뭐 이루 말할 데가 없겠고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이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이 섣부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어떤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가 올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불안을 야기할 수가 있는 명제다. 결국은 이제 연준의 어떤 매파적 스탠스 자체도 글로벌 경제 펀더멘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뉴욕 타임즈 오피니언 앤 에디토리얼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사설. 미국은 주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이 아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페이체크를 받아들게 되는데, 이거를 받아든 사람의 뭐 눈썹이 일단 내려온 걸로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닌 임금 인상이다. 이렇게 사설이 나와 있고요. 역시 연준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고 실업률이 5.1%까지 떨어져서 연준의 실업률 목표치 내년 상단까지 지금 달성이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양보다 질은 조금 못 미치고 있다. 현재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30%대지만 지금은 이제 30%라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없지는 않다. 0은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줄여줘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연준도 편하게 금리 인상을 잘 이번 FOMC에서는 스킵할 수가 있지. 오히려 저렇게 막 세계은행에서 금리 인상하지 말라 그러고 막 시중 경제학자들도 막 그러고 IMF에서도 금리 인상 미루라고 하고 또 중국에서까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경제 펀더멘탈을 봐서 연준 자체적인 입장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괜히 저런 여론에 떠밀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기 싫어서 혹시라도 좀 우리가 모르는 급진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관심을 줄여주는 게 제일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뉴욕 타임즈 컬럼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12월 금리 인상설을 주장하고 있는 월가 하우스는 바로 골드만삭스인데요. 뭐 현재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비롯해서 골드만삭스 출신의 어떤 이 영향력은 상당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특히 크다고 보고, 이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최근 들어서 악재에 집중을 하면서 연준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지 밀어보려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매둘기라고 그러나요? 예. 매파적인 느낌을 주면서 사실은 비둘기인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제 2주, 3주가 지났는데, 뭐 다우지수 1000포인트 개파락 출발하고, 막 상해 지수 하루 만에 막 6% 빠지고, 상해 증시 금융주 전 종목 하한가 가고 막 이랬던 게 이제 2, 3주 전인데요. 그때 이제 수직 상승했던 공포 지수가 뭐 하루 만에 30% 뛰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봐도 좀 비이성적이고 공포지수는 원래 저러니까 이제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심리지수가 아닌 생각보다 과학적인 지수다라는 거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공포지수의 상승 요인으로는 중국발 경착륙 우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우려. 여기다가 이제 역시 그런 척박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마음대로 금리를 올려버릴 우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공포지수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공포지수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제 실업률 하락보다는 제조업 둔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최근 들어서 레벨업이 됐었던 거고 이걸 봐서는 말이 저렇게 공포지수라고 해서 진짜 공포 상황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단히 이제 종합적이면서도 보편 타당한 어떤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욕구를 이제 반대로 표시하는 이 기능을 잊지 말자.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는 이제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는 안 좋고 주택하고 소비는 좋죠. 이렇게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소비 관련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FOMC를 뭐 한 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다 안 좋아도 소비만 좋으면 결국 미국 경제는 돌아간다라는 점을 착안했을 때 오늘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시들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휴가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월에 미 소비자들의 월간 평균 소비액이 89달러. 그래서 이제 최근 6, 7, 8 3개월 평균 5, 6, 7 평균이 90달러대였는데 요거를 하향 이탈을 한 게 나왔고요. 그렇다고 이제 FOMC 금리 인상 인하 동결 뭐 뭐든지 다 열려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동결의 이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9월 FOMC가 들어있는 9월 달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소비철 중에서 소비액이 늘어나는 달은 아니기 때문에 8월에 이랬으면 9월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적어도 연준에서 그래도 소비는 좋지 않습니까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일단 실물 경제 미국 소비도 지난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이 급한 변동성과 등락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헷갈리게 나와서 불안감만 가중시켰고 다우지수가 이제 한 300포인트 정도 빠졌었다가 오늘 4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이제 오늘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뚜렷한 호재는 없었는데 왜 올랐느냐? 제로 헤지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아니 언제 그랬냐는지 갑작스런 강세 회장이 찾아왔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연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않느냐. 그래서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못 나올 것이다. 이제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최근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여기서 만약에 FOMC까지 안 도와주면 시장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점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우리의 손톱 및 가시는 상해 증시입니다. 어제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후짱 들어가지고 당국의 개입설이 나도는 가운데 급등으로 결국 3%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간으로 봤을 때 장중 최저 수준에서 오후까지 올라간 저거를 감안하면은 한 4% 정도의 급상승이 장 막판에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증시 부양 이거는 증시 부양이라기보다는 거의 증시 교란 내지는 이제 조작의 느낌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감 상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크다고 보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 그룹이라는 중국의 헤지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성 CEO가 당국에 체포됐다가 이제 풀려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체포된 게 아니다. 어떤 조사를 받으러 갔었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아니다. 수갑 차고 끌려갔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경찰 측에서 집중한 것은 시장 교란 혐의. 일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지수를 어떻게 개인이나 일개 헤지 펀드가 교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어떤 이 경찰이나 검찰의
아주 좋은 성과가 될 만한 이제 혐의자들을 막 불고 나오는 건데,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저 사람이 잡혀간 것도 지금 중국에서는 금융사들에게 있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잡혀갔다 그냥 나오니까 이것도 뭐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불고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의혹이 일고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오랜만에 개장한 상황인데요. 2.5% 반등하면서 지난 금요일 낙폭을 그대로 만회했지만 여전히 47.33은 현재 코스피 지수 때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작은 폭이나마 순매수로 돌아설 수는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기관의 대응도 중요하고, 만약에 오늘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개인들은 상승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일단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